득점왕과 또 PK골도 없는 득점왕인데 이렇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만 여기다가 파워랭킹 1위한 선수 가운데서도 유일한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종 후보 6인에서도 제외된 PFA 어워드 올해 선수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화제는 아닙니다만 보통은 누가 포함됐어? 이 중에 누가 될까?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제의 중심은요. 후보자 6인이 아니라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손흥민입니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PFA 올해 선수상이 어쩌다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지 그 이상이 대체 뭔지 이상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랭킹이랑 득점왕을 다 동시에 차지했는데 PK골도 하나 없이 이건 좀 너무 과하고요. 현재에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PFA 올해 선수상, FWA 올해 선수상하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올해 선수상하고 이렇게 잉글랜드 프로축구 3대 어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료 선수들이 직접 뽑는 PFA 어워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상식으로 유명합니다. 축구 기자들이 뽑는 FWA 어워드보다는 연식이 좀 짧습니다만 그래도 1973-74 시즌부터 매년 수상자를 발표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서가 깊고요. 또 선수들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른 시상식입니다. 매번 선수들이 직접 가서 또 시상식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권위가 느껴지는 건데 하지만 인기 투표적인 성향이 짙은 부분이 좀 있고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2022 올해의 선수상 투표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시즌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누가 득점왕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투표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게 벌써 한 달 전이니까 지금은 이미 투표는 다 끝났고요. 개표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개표를 해서 나온 득표수 상위 탑 6 6명을 후보자라고 발표를 좀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상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일찍 투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즌이 끝나고 봤을 때와는 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처럼 시즌 막판에 몰아치기 활약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은 좀 반영이 덜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디지털 시대여서 폰으로 투표를 하는 게 좀 가능해져가지고 5월에 마감하는 것이 좀 늦춰진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걸 우편으로 보내면 여기에다가 선수들이 손글씨로 기입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는 이거를 이제 각 팀의 담당 연락책 주장 이런 선수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투표를 2월, 3월 달에 했어요. 올해 선수 투표를.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전반기 잘한 선수거나 인기가 많았던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에요. 다음은 이제 투표의 성격입니다. 이걸 다 수집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감이 임박했을 때 다들 보는 데서 이렇게 수집을 담당하는 선수가 일일이 물어보거나 이렇게 손을 들거나 대신 쓰거나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대체로 자기하고 친분이 있거나 유명한 선수를 찍는 일이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 팀에 후보자가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자기 팀 선수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경쟁자는 절대 안 찍어주고 당선권이 아닌 선수에게 표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이 그렇게 막 진지하게 올 한 해 잘 맞췄으니까 잉글랜드 축구를 아름답게 정리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를 아예 안 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속하지 않은 선수들도 투표에 참여를 한다는 것. 요게 결과적으로 이 시상식의 맹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FA 어워드는 PFA에 속한 선수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1부 리그부터 4부 리그까지만 이제 프로축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개 리그 92개 클럽에 소속이 된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프로축구 선수 협회에 소속이 돼 있는. 근데 이게 시즌 중에 선수들이 이거를 일일이 파악을 해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투표 좀 참여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갑자기 어느 순간 누가 올해 선수 누구냐, 올해 팀 누구냐 물어보면 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선수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 명만 뽑도록 돼 있어요. PFA 올해 선수상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명만 투표를 합니다. 잉글랜드에서 뛰는 프로축구 선수 전체 가운데서 딱 한 명. 후보를 따로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야 직접 살을 맞대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상대를 해본 적수거나 이래가 잘 알고 있겠지만 2부, 3부, 4부에 있는 이 하부리그 선수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누가 뭘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우리하고 정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붙어본 경험도 없고 뭐 TV나 언론에서 잘한다고 하면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인기 투표나 유명한 선수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봐도 좀 이해는 좀 안 되는 게 손흥민 선수가 한두 해 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올 시즌에 이 정도 활약을 했는데도 아직도 팍 안 떨어오나.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다 뭉쳐서 가장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2009년 수상자입니다. 라이언 긱스였는데 이때는 투표가 2월 말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긱스가 투표 시점에 선발 12경기 출전이 전부였거든요. 한 절반 정도 뛴 거죠. 골도 한 골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뤄진 투표 결과에 따라서 4월 달에 발표된 PFA 올해의 선수 수상자로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그때 긱스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 바꾸고 팀 기여도 좀 높았어요. 팀이 어려운 시기에 성적은 좋았지만 부상자만큼 이럴 때 결과적으로 맨유가 리그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우승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이루어졌고 이 시즌에 라이언 긱스가 맨유가 치른 38경기, 리그 38경기 가운데서 28경기 출전했거든요. 그것도 많은 게 아닌데 그중에 선발은 15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올해의 선수가 됐다는 건 좀 여러모로 납득이 안 되죠. 그것도 비디치, 퍼디난드, 반데사르, 호날두, 제라드. 이때 맨유 선수만 5명 올라갔어요. 6명 가운데. 아무튼 이런 선수들을 다 제치고 수상을 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워낙 레전드고 또 18시즌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뭐 대놓고 막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때 그 뭐 장모 파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던 시절이기도 하니까 선발을 15경기밖에 안 뛰고 골도 2골밖에 못 넣은 선수가 그의 수비수도 아닌데 최고로 꼽히는 거는 진짜 공로상 느낌이었죠 이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게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 결과 이번에도 손흥민이 빠지고 케인, 날강두가 탑6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최다 득표 6위 안에 포함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엄밀히 이거 후보자 명단 아니에요. 이미 투표 끝났습니다. 상위 득표 탑6를 후보자라고 발표한 겁니다. 아무튼 투표 시기에 손흥민 선수 해트릭도 하고 막 잘했는데 볼수록 아쉽네요. 결국 인기 투표니까. 뭐 물론 득점왕인데 후보에도 못 오른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10년만 봐도 뭐 아구에로 2015년에, 2019년에 살라, 오바메양, 또 2020년에 바디,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총 5번째인데 최근 10년으로 봤을 때 뭐 그렇다고 이게 좀 과거에 있으니까 손흥민 빠질 수 있어. 뭐 이 얘기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케이스가 좀 다르고 여기 특히 이제 2018-19 시즌 같은 경우에 살라, 오바메양이 이때 그 마네하고 같이 3인이 22골로 공동 득점왕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마네만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득점왕이 후보에서 제외된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그 올해의 선수상은 판다이크가 받았는데 이때 그 마네만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근데 득점왕 3명 가운데 유일하게 PK골이 없는 선수가 마네였습니다. 여기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못 오른 득점왕 명단에서도 PK골이 없는데 올해의 선수상 후보가 제외된 거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득점왕인 다 같은 득점왕이 아니라 PK골이 없는 득점왕인데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못 올라간 케이스가 손흥민은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만 한 게 아니잖아요. 소속팀을 탑4로 이끈 것도 당연히 뭐 언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냈는데 이걸 인정을 못 받은 셈이니까 그건 바로 지난 2015년부터 집계가 되기 시작한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여기서 올 시즌에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는 해당 시즌에 파워랭킹 1위를 차지한 역대 모든 선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일하게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서 제외된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이것만 봐도 이 PFA 올해의 선수상이 권위에 비해서 퍼포먼스나 기여도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 인기 투표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당한 이 처우는 정말 좀 불합리하다. 이런 케이스는 없었으니까. 득점왕과 또 PK골도 없는 득점왕인데 이렇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만 여기다가 파워랭킹 1위한 선수 가운데서도 유일한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뭐 그냥 이 상황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속편할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현지 반응도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앞에 영상 만들어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언론들도 그렇고요. PFA는 개선 좀 해야 됩니다. 그 역사, 그런 권위 아깝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대종상 됩니다. 대종상이 진짜 뭐 수상 몇 번 이상하게 한 뒤로는 거의 뭐 공신력 없는 시상식이 돼버려가지고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디 애슬레틱의 촌철살인 멘트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호날두가 맨유를 하드 캐리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맨유는 6위에 그쳤다. 어디다 비교하냐 이거죠. 호날두가 없었다면 그마저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But more than son? 뭐 그렇다 쳐. 그래도 손흥민보다 더해? 볼리TV였습니다.